피해를 입은 비즈니스와 근로자들을 위한 재해 금융에 대한 문의가 뒷받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현철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박현철 CPA를 정보데이터에 모시겠습니다. 박현철 CPA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신없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업체들이 이제 문을 닫고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의들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세금 보고로 바쁜데 요즘은 회계사가 굉장히 아주 귀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중지, 워싱턴주 영업중지 명령에 내렸는데도 저희도 이센셜 비즈니스의 하나로 취급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케어스 액트 경제활동화법을 서명을 했어요. 지난달 27일이었나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선포했으니까 나하고 관계 없겠지 하겠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들을 많이 입었죠. 장을 나갈 수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중지 명령 때문에 사업장 문을 닫아야 했고 그러니까 당장 그 수입이 끊기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케어스법도 그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여러 가지 그 방책을 제시한 것이죠. 네, 누구에게나 다 이게 해당이 되는 이 경제활동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장 이제 가깝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1인당 1,200불씩 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방송으로도 질문이 많이 오는 게 도대체 언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이런 걸 많이 해요. 예,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질문들이 하시는데 이 수표 발행은 지금 IRS에서 취급을 합니다. IRS에서 그러니까 납세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납세자의 신원도 확인이 돼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메일링으로 우편으로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직접 디파짓을 시켜줄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그것에 기초해서 수입이 7만 5천 불 미만 개인일 경우, 부부일 경우에는 15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부부일 때는 15만 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불, 1인당 1,200불씩, 그 다음에 17세 미만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자녀당 500불씩 주겠다는 것인데, 언제 이 수표가 발행이 되느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IRS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 디파짓이, 은행으로 디파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파짓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편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늦어지겠죠. 빨리 하려고 하지만 빨리 오면 금주내 아니면 다음 주 안에 계속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계속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아마 IRS가 발송을 하고 이제 보내주겠죠. 이제 문제는 IRS가 뭐 워낙 바쁘니까 꼭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IRS도 전력을 다해서 지금 이 그 코로나19 피해 지원 그것을 우선순위로 업무의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들이 또 와요. 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좀 저소득층 웰페어 대상자들은 이 연방 정부에 뭐 이게 주소나 이런 게 입력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적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IRS에서 그 납세자의 신원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 보고를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원 정보를 IRS에 제공을 이제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를 안 하셨으니까 세금 보고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세금 보고 하려면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금 2018년 또는 2019년에 그 세금 보고를 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IRS에서 그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SSI 그 웰페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체크를 보내는 데가 IRS 국세청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신 분들은 기록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 보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웰페어 대상자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IRS에서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납세자들을 위해서 뭐 심플 텍스 리턴을 파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저도 매일 아침마다 그것이 시작이 됐는가 체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그 사이트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재무장관이라든가 뭐 여러 파트에서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만, 그분들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일은 아주 직원들이 하잖아요. 직원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뭐 재택근무도 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SBA가 지급하는 디제스토론이자 대해금융,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 SBA의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법이 아까 그 말씀하신 케어스법인데, 이 케어스법에는 이제 4가지 중소기업들,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4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하나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EIDL이라고 해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 융자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브리지론, 그다음에 이제 SBA 덱 같은 것을 우리가 릴리프 해주는 그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 PPP 프로그램과 EIDL 프로그램이 우리 지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죠. 자,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은 이게 관심이 많아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PPP는 기본적으로 직장, 일자리를 보호해주라고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직원들의 급여를 그 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은 이 PPP가 관심을 갖고 모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은 융자를 받지만 그 융자를 탕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1,000만 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업소당, 물론 그렇게 받은 업소는 뭐 거의 드물 것 같고, 왜냐하면 500명 미만의 사업체만 적용되니까, 직원은 500명 미만의 사업체니까 뭐 종업원 봉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뭐 2만 불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한 1,000만 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무려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는 한창 그거보다 더 규모가 작을 테니까, 종업원 10명이다. 뭐 그러면은, 두 달 반치, 종업원 급여의 2달 반치를 이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평균 급여가 뭐 2만 불이었다. 그러면 2달 반치니까 이 PPP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 금액은 5만 불이 되겠죠. 이 5만 불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연간 인건비를 12로 나눠서 월 평균 임금이 나오고 그 월 평균 임금의 2.5배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0명 이상의 그 비즈니스는 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500명 미만. 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웹사이트 주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PPP는 SBA 자금을 갖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을 관장하는 기관은 은행들입니다. SBA의 SBA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은행들을 통해서 하니까, SBA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래은행과 얘기를 하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은행들이, 미국 대형 주류은행들은 기존 고객에게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문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이 아니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행히 여러 커뮤니티 뱅크들은 이제 기존 고객이 아니래도 이 프로그램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거래은행에서 이미 우리한테 할당된 양을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는다거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은행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웰스파고인가요? 어느 은행인가 이미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벌써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뱅크, 다행히 우리 한국계 은행들도 있고 또 여러 개 커뮤니티 뱅크들이 있으니까 그 커뮤니티 뱅크들한테 연락을 해서 수속을 밟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이거는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인건비의 2.5배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거는 이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하는데요. 스몰 비즈니스 이 업무를 SBI 론을 주로 전담하는 한인들의 은행은 유니뱅크도 해결이 되겠고요. 뱅크오브라든가 주요 은행들은 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로는 뱅크호프도 네. 오늘부터는 기존 고객만 이 PPP 대출을 해준다고 방침을 바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뱅크호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과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유니뱅크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디제스토론 또 있지 않습니까? SBI 론에. 네, 그 EIDL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EIDL에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것은 꼭 페이롤만,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자금, 이 돈을 통해서는 워킹 캐피탈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용도가 조금 더 그 광범위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PPP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은 탕감을 받지 못합니다. EIDL로 우리가 받은 돈은 탕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뭐 담보라든가 개인 지불 보증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PPP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담보물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금액이 20만 불 이상이 넘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불 보증을 또 해야 되고, 또 담보는 2만 5천 불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만 불까지는 환급금을 준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네, 그 EIDL에서 처음 이 SBA 지원 얘기가 나왔을 때 어드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일부 언론에서도 뭐 공짜다. 빨리 신청해서 빨리 공짜니까 빨리 받아라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세상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는 아니고 EIDL을 신청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2주다, 3주다, 4주다 뭐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일단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이 되면은 그 심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만불 한도내에서 그 SBA에서 돈을 주겠다. 그리고 이 돈은 만에 하나 대출 신청이 거부됐다 하더라도 갚을 필요가 없다. 그 말 때문에 이제 공짜라고 이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신청한 분들 만불이라도 이렇게 좀 받은 분 있나요, 지금? 받았다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하나의 뭐 원칙을 얘기한 것이지만 그쪽에서 이사료비가 워낙 힘들고 심사를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성급금 받은 분들은 거의 없다. 네, 급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워낙 긴박하니까 대출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근데 우리가 대출 심사하는 과정 그 기간 동안에 돈이 급할 테니까 일단 만불까지는 땡겨서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공짜로 그러니까 신청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만불이 나온다. 이건 잘못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군요. 네. 자,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이 성급금 만불까지만 신청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융자에 관한 뭐 자료나 이런 건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 서류가 다 완료가 안 된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어드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온다. SBA의 잘못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SBA의 처음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신청 후 3일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이런 소문이 난 건데, 이제 문제가 됐는지 이제 그 SBA에서 그것을 수정을 했더군요. 그래서 SBA 수정을 했군요. 원래 방침을. 방침은 바뀐 것이 아니겠죠. 그 SBA 웹사이트에서 잘못 기재를 했던 것이겠죠. 뭐 실수라고 하든지. 웹사이트에 잘못 기재가 돼갖고 만불만 신청하고 구체적인 융자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아직은 접수가 된 거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접수를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분 경우에는. 융자 신청 구체적인 방법, 여기는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필요하겠네요. 예, EIDL을 신청을 하려면 EIDL은 은행이 아니라 SBA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sba.gov 그걸 치셔갖고 sba.gov government. 그래서 이제 디제스터론이라는데 이제 그 사이트를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SBA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맨 상단에 노란 그 띠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디제스터론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거기에 클릭 히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클릭 히어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론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중소기업청 SBA로 웹사이트 들어가시려면 sba.점 찍으시고 가버먼트 약자인 gov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화면에서 디제스터론 재난용자 디제스터론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그 신청 방법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융자를 받는 거는 총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PPP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0 million, 그러니까 1,000만 불까지고, EIDL은 200만 불까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담보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담보물도 들어가고, 또 EIDL 이제 PPP와 다른 점은 PPP는 계산하기가 쉽죠. 이제 월 평균 급여액의 인건비의 2.5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융자 받을 수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한데 EIDL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피해가 입증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해라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서류 심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인 재산 상황, 개인 재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인컴 텍스 리턴 그 카피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지난해 이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이 정도의 이익을 받는데 금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이렇게 피해를 받구나.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돈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심사 과정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심사 과정이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만불까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를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만큼 내가 이번 디제스터로 피해를 받는지 그런 거를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ba.gov 그리고 디제스터론으로 들어가셔서 구체적인 상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업수당 청구 방법도 하나 좀 알려주시죠. 네, 실업수당은 이제 주정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주정부 워싱턴주 경우에는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워싱턴 주정부. 예,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통해서 이제 실업보험을 내게 되는데 물론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다 고용주가 냅니다. 고용주가 이제 납부를 해주죠.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직장에 다니다 일을 실직이 됐다.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실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케어스 액트에서 주정부를 통해서 받는 실업수당 플러스 일주일에 600불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러나 그 관장부서는 역시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워싱턴 주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부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정부에 신청을 하시면 주정부에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겠죠. 진짜 보험료를 냈는가, 직장을 다녔는가를 확인해서 다 사실로 나오면 실업수당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겠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케어스법에 의해서 자영사업자 또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로자만 받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정부에 이제 기록이 없을 겁니다. 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답이 온 것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제로입니다라고 이제 답이 왔답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실무 단계에서 이것이 프로그램들이 다 업데이트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박현철 회계법인 연락처 좀 하나 안내해 주시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저희도 좀 면담은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면담은 안 하고 가능한 한 이제 그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206-949-2867인데 949-2867.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내용을 업데이트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206-949-286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박현철 회계법인 대표 박현철 CP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